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RTN 생생정보통 박상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요일 저녁에 뭘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월요일 때문에 좀 우울증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다가올 내일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데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우울증조차도 아주 현명하게 극복해낸다고 합니다. 그중 몇 가지 방법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일요일 저녁은 가족이나 연인 또 아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고 하고요. 또 체계적으로 다음 주 계획을 미리 세워놓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늘어져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을 좀 짜놓고 실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RTN 생생정보통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 비급 시간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계속해서 인생 4계절 10년 주기 석화 리듬, 그 중에서도 겨울이 오는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겨울이 오는 징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역시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입니다. 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 예측학 박사십니다.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 우울증 극복하는 방법들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도 이 석화 리듬 이걸랑 좀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되죠. 네네. 우울증이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럴까가 아니라 이런 시기가 정해져 있고 이러다가 어느 시기에 덜 할 때가 정해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까지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런 석화 리듬의 겨울 극복하기를 통해서 우울증 극복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 자체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렇죠. 즐기는 것만큼 좋은 인생은 없습니다. 네. 물론 속 터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즐길 수 있어야 즐기지. 속 터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네네. 달라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아무리 힘든 것도 계속 뭐 몇 년 동안 혹은 몇 개월 동안 계속되는 건 없습니다. 네. 바로 리듬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짧게는 며칠, 조금 더 길게는 몇 주, 몇 개월 혹은 몇 년 요 기간, 길으면은 몇 년? 3년. 그렇죠. 예. 그러자 보통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 그런 시기들을 또 벗어나고 적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먼저 가지고 즐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멋있게 한번 즐겨보세요. 아, 좋습니다. 이 극복하기에 앞서서 근데 이 징조를 미리 알아야 이걸 극복하고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예. 그 내용 해주실 거죠? 예, 한번 오늘 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자, 아까 같은 우울증이 오는데 우울증도 사실은 이런 것조차도 주기가 있습니다. 네. 우울증이라는 것도 잘 분석하면 이제 우울증이라 표현한 겁니다.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거나 힘들거나 애매하고 또 다른 것에서 내가 좀 우울한 기분을 느끼기도 네. 하고 뭔가 침울해지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이유 없이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표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뭐 일이 잘 풀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뭔가 일이 꼬일 때. 네. 자, 어떤 사람, 일이 꼬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올까요?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일이 꼬일까요? 사실은 말입니다. 네. 기운이 약해질 때, 우리가 석화 리듬을 공부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석화 리듬의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럼 이때는 뭐냐? 전반적인 기운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기운이 약해지면서 그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즉 어떤 분자 회사 일을 관두니까 정말 일을 관두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더라 아프고 네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어른들 그럽니다. 놀면 안 돼. 놀면 병 생겨. 뭔가 일을 해야 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활동할 때 의욕이 더 차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놀면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석화 리듬의 겨울로 접어들다 보니까 놀게 되는 거고 병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선 보이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아픈 모습이 나타나니까 놀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하다 보면 더욱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이 무슨 적이 아니라 내가 시기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우울증을 생기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울증이나 이런 것조차도 어떨 때는 스스로 정말 혼자만 자꾸 생기는 게 있지만 우리는 상대적 빈곤감이라 하죠. 사실은 상대를 보면서 자 남들은 내 남의 자식들은 남의 신랑이 남의 가족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난 아닌 것 같아. 네네. 물론 내면적으로도 힘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 같이 비교가 되니까 더욱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는 내 기운 자체를 내가 바꿀 수는 없어도 네. 환경을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디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가라, 피접하라 이렇게 하듯이 만약 들어가서 다 잊어버리고 정말 할 수 있다라면은 조용한 수도원이나 조용한 절이나 조용한 산속에 가서 혼자 이렇게 진짜 도닥듯이 자연을 벗삼는다면은 남들 세소가 끊고 끊긴다면 정말로 자 누군가를 보는 개념도 있어줘야지 속이 상하고 뭐가 하는데 네네.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에 피어난 꽃을 보고 나비를 보고 그렇게 생활한다라면은 몸이 설사 약할지라도 덜 느낄 수 있겠죠. 물론 근데 그것조차도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도 쉽지는 않지만 네. 이런 것처럼 현실의 틀, 즉 경쟁의 틀이라든가 뭔가를 꼭 해야 된다는 이런 틀에서 스스로 벗어나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니면 누구로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사실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안 해도 잘 보시면은 당장 우리는 내가 이래 먹고 살아 당장 몇 개월 동안 몇 년 어떻게 살아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당장 치열하지 않아도 잘 보시면은 조금 저축하고 조금 아낀다라면은 그리고 내가 조금 버린다라면 네. 낮춘다라면은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려운 것은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으니까 3년, 5년, 10년 계속 가면 내가 답이 없잖아. 네. 그런데 석가리즘의 슬럼프 겨울이 몇 년입니까? 딱 3년입니다. 네. 정말 길은 3년. 이 3년도 잘 따지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2년 조금 넘는 기간이 사실 왜 앞뒤를 또 잘라내면은 그럼 그 기간만 지나면은 다시 나에게 좋은 기운이 온다는 걸 만약 안다라면은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오히려 즐기면서 못한 일도 하고 몸도 추스릴 수 있는 것. 네. 이게 바로 석가리즘의 겨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바로 이런 것들, 그럼 이런 석가리즘의 겨울이 어떻게 오는지 네.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겨울이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네네. 뭐 이제까지 얘기했던 석가리즘의 겨울 슬럼프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네. 이건 징조입니다. 조짐. 이 징조와 조짐을 통해서 우리는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저한테 보면은 그 11월 달 아니면 그 5월 달 되면 항상 각종 그 TV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가 옵니다. 자주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 11월 괴담설 아하. 혹은 5월 괴담설 이런 네, 내용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양력 11월이 되면 언젠가 제가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11월이 되면은 어떤 음양 기운에서 음의 기운, 즉 수의 기운이 강하게 오면서 화의 기운이 타격을 입는 시기가 옵니다. 그 마디가 되거든요, 그때가. 네. 그런데 바로 연예 계통은 화려함을 의미하면서 전형적으로 오행에서 화를 의미합니다. 이 화를 의미하는 분들이 연예 계통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거꾸로 화가 아니고 반대로 수를 의미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비율을 친다 하면은 대략 한 7대3의 비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연예인들은 그 11월 달에 괴담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 달쯤 되면 또 5월이 되는데 5월에 네. 또 한 번 괴담이 옵니다. 그때는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이때 반 대칭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5월 달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왜? 11월과 5월은 서로 기운들이 대칭이 되는 기운입니다. 11월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네. 시기, 화가 수로 바뀌는 시기, 그 다음에 5월은 수가 화로 바뀌는 시기. 그래서 11월 괴담과 5월 괴담이 있는데 바로 11월 달에 그런 괴담들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죠. 네. 그런데 11월 달에 그런 괴담이 생기면서 연예인들 실제 많은 연예인들이 11월 되면은 사건,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막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은 그것은 이미 9월 말, 8월 말 이럴 때쯤에 조짐이 한번 옵니다. 약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다가 10월 달쯤에 조금 기운이 좋아집니다. 어허.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이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조짐이 왔을 때. 네네. 그래서 보통은 조짐이 왔을 때 이렇게 하다가 10월 달 되면 다 끝난 거야 하고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8월 말, 9월 말에 조짐이 올 때, 네. 그 조짐을 보고 대비한다라면은 그 다음에 오는 11월 이후를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강의 내용도 그런 겁니다. 석가리즘에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가을에 이런 늦가을에 이런 조짐들이 한 번씩 옵니다. 혹은 초가을에 올 때도 있고 석가리즘의 초가을, 늦가을은 언제입니까? 가장 겉으로 화려할 때입니다. 네. 저녁 노을처럼
그렇게 잘 나간 시기에 조짐들이 온다는 겁니다. 늦가을이라는 거죠. 예, 가을, 네. 늦가을. 네. 어떨 땐 초겨울일 때도 있습니다. 120년 주기 운이의 흐름이 나쁠 땐 초겨울에 조짐이 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늦가을이 옵니다. 그런데 그 원인들은 가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대자연의 가을이 가장 풍요롭죠. 네. 정말 풍요로워서 세상 먹을 게 많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본다면 그 풍요는 그때 이룬 풍요가 아니라 이미 전에 이루는 풍요의 결과물인 그렇죠. 겁니다. 속으로는 이미 기운들이 기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겉으로 풍요로울 때 이미 속을 내부적인 걸 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행의 흐름상 올해 같은 경우가 올해가 이제 2014년, 15년이 네. IT, 전자, 방송, 연예 이런 계통들이 지금 최고 전성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가을입니다. 네. 내년이 늦가을입니다. 그러면 이 업계에 있는 분 중에서 상당히 지략 있는 분들은 벌써 내부적으로 뭔가 조금 조짐을 느낄 수가 있고 특히 네. 내년 되면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량한 사람들은 내년부터 방송계, 연예계, 전자, 계통 이런 쪽에 조짐이 됩니다. 그러면 전자나 방송, 연예 물론 요즘 그 화를 대표하는 모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하고 관계된 기업이 상당히 영향력 있게 펼쳐나갑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가을에는 뭐든지 영향력 있게 가면서 좀 무리수를 던집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겨울이 올 때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우리가 대략 2016년, 17년 가면서 연예계통부터 이런 화를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겨울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전자를 대표하는 업체부터 시작해서 IT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네. 그런 흐름을 타고 오겠죠.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서 그런 쪽에 지혜가 있는 분이 있다면은 이미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올해 내년에 가을에 준비를 해서 그 후년부터 오는 그런 어떤 겨울을 아마 대비한다면 지혜롭게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라면은 올해 내년에 무리수를 던져서 아마 그 2016년, 17년, 18년 이때 아마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마 화를 대표하거나 전자, IT 지금 우리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부 다 IT라 이런 네네. 쪽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올해 내년이 가을이고 아마 2016년부터 겨울인다. 이거 안다면은 아마 상당히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들은 하나의 반복되는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방법, 그런 15가지 방법,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 거고요. 석가리듬의 겨울이 올 때 나타난 15가지 이런 현상들을 15가지를 그냥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제까지 했던 얘기들을 종합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바꾸면 주변 사람의 성향을 통해 쉽게 말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통해서 내가 올해 물러갈 때냐 아니냐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15가지 현상 중에서 상당히 많은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물러날 때구나. 그럼 이제는 조금 주의를 해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돌다리도 두드리며 한 달 물러날 때 바로 이런 겨울이 오는 징조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자꾸 온다라면은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한 발 물러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항상 언제까지나 나 혼자만 무대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조금 쉬어갈 때 되는 겁니다. 잘 나가다가다 어느 시기엔 잠깐 쉴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간 연예인도 정말 그렇게 뜨는 연예인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꺾여갑니다. 그렇게 이런 시기가 있다는 걸 안다라면 부담 없는데 근데 이런 시기가 없다는 걸 알면 이런 시기에 대해 이걸 모르면은 계속 잘 나가기 위해서 무리하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네. 잘 보시면 그렇게 잘 나간 연예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크닉도 늘고 방송이 늘고 주변 여력이 늘기 때문에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기에 또 꺾입니다. 그렇죠. 꺾일 때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게 이제까지 잘 넘어갔지 문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보면 그 연예인은 앞으로 재기를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면 또 제기를 합니다. 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또 바로 그게 석가리즘에 좋아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행위만 찾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은 어떤 행위로 나타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게 바로 석가리즘이라는 겁니다. 네. 이걸 정확히 한다면은 여러분 인생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내용들이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은 RTN 부동산 TV의 그 다시 보기 그 동영상 홈페이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네. 석가리듬 이런 편들을 계속 찾아서 보신다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그 겨울을 나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네네. 겨울 혹은 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안 좋아하는 시기. 그런데 하루 중에 밤의 시기, 밤은 돈을 버는 시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낮에 네. 저녁 때까지 열심히 뛰고 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휴식이 없더라면 다시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 아침을 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럼요. 바로 밤을
자, 우리가 하나의 시각으로 본다라면 밤은 일을 못하니까 쉬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라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그럼요. 준비 기간이 되는 겁니다. 네네. 겨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쉬고 풀면서 더 나은 새 봄을 맞이하고 더 나은 풍요의 가을을 맞이하기에는 준비인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잘 보세요. 낮에는 실수도 없고 봄, 여름, 가을까지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농사 짓느라고. 그럼 겨울에 어떡합니까? 겨울에 농사 짓고 돈 벌려고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때는 잘 쉬어지고 다음 해를 대비하는 게 더 큰 겁니다. 왜? 네. 인생은 바로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을 그렇다면 정말 겨울이 재밌는 겁니다. 안다라면 왜? 이제까지 벌어놓은 거 가지고 알뜰하게 해서 작은 거가 작든 많든 이걸 가지고 이제 돌아보지 못했던 주변도 돌아보고 친척도 돌아보고 후배 이렇게 해서 세상도 보고 인생도 즐겨보고 가족과 하는 시간도 보내고 내 몸 관리도 하고 이래서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겨울인 겁니다. 본인 이제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여기서 한번 잘 보시면 우리 그 연예인 중에서 혹시 김국진 씨라고 네, 알죠.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이분이 언젠가 어느 프로에서 제가 롤러코스터 인생이라고 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있어가지고 뭐 인터넷도 많이 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잠깐 몇 개 캐치를 해왔습니다. 네네.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손대는 일마다 모든 일마다 실패를 하더라. 모든 일마다 몇 년 동안 참 이분 석가리도 공부 안 했었더니 합니다. 이게 정확히 말도 5년 동안 여기서 5년 동안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더라. 라고 이분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정확히 본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로 하던 일이.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정말 만능 엔터테인먼트 해갖고 그렇죠. 대단하게 능력 발휘 잘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잘 나갈 때가 있다가 깨질 때는 막 한없이 그냥 네. 내려가면서 따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이분이 또 중요한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롤러코스터에는 안전바가 있더라. 아. 이분은 못 놀고 얘기한 소리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겪어보니까 네.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죽을 줄 알았더만 죽지 않고 어느 시기에 구제가 되더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120년 주기라고 얘기한 게 있죠. 네. 그게 베이스의 기본은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깔려있지 않으면 정말로 안전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 강의를 보시는 우리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과 나머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전바가 있습니다. 네. 여긴 뭐냐? 이 안전바가 뭐냐? 자, 석가리드의 겨울이 몇 년이라겠죠? 3년.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은 정말로 여러분 자 신앙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신앙 하느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여러분 조상이 됐든 그분들이 구원을 해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3년의 시간 그때는 어떨 때냐 내가 이제 더 이상 갈 때까지 가서 더 이상 이제는 끝이다 포기할 때쯤 될 때가 바로 그때갑니다. 네. 그때쯤 되면은 반드시 구제가 됩니다. 그때 되면 이미 한 파트가 지나고 석가리드의 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허. 바로 절대자 신께서 하느님께서 혹은 부처님께서 절대자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길들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학문적으로 공부하진 않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겁니다. 누가 이 김국진 씨가. 그래서 자기는 모든 롤러코스터엔 안전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 지금 만약에 힘든 어떤 어려운 시기에 빠져 있더라면 너무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마치 여러분에겐 안전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많이 힘들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번 보세요. 내가 몇 년째 힘든지. 벌써 한 2, 3년 힘들었다. 그럼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풀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길어왔자 3년인 겁니다. 네. 물론 5년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중에 진짜 슬럼프는 3년이고 반드시 아무리 힘들어도 3년이 지나고 나면은 4년 차에는 한번 기운이 옵니다. 그래서 한번 숨통을 튀어놓게 하고 다시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 오니까 물론 그때의 어려움은 전만큼 힘든 건 아닙니다. 네. 이걸 알고서 간다면 상당히 지혜롭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힘내세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물러날 때를 아는 방법 15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한번 보시죠. 화면을 봅시다. 여기. 자, 사소한 실수가 종종 큰 오해를 불러오는 일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실수.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그런 평소에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하다못해 출근을 조금만 늦게 했어도 평소에는 괜찮다. 이럴 때는 조금 늦게 네. 했는데 평소에는 과장님이나 부장님 늦게 자다가 이럴 때는 사장님부터 전부 다 미리 와 있는 거야.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긴다든가 혹은 오해가 생겼는데도 해명을 해도 일이 자꾸 꼬이는 것. 평소에는 오해했을 때 딱 하면 아 그래 하는데 이러면 변명하지 마. 말을 안 듣습니다. 네네. 덮고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 그냥 아닙니다. 아 참아야죠. 시기가 이런 거구나. 그럴 때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네. 오해를 받으십시오. 오해를 받았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한꺼번에 풀리는데 그 시기 전에는 해명이 안 됩니다. 그냥 기다리고 참고 있는 겁니다. 묵묵히.
그다음 예전에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는 세 레벨이 있습니다. 네. 똑같은 동료나 이런 속에서도 학교 생활이 됐든 단체 생활이 됐든 그런 레벨이 있는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 선생 항상 농담을 하더라도 누가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틀을 끌고 하는 사람이 있고 분위기를 맞춰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벨이 있는데 자연스러운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 한참 아래에 있던 사람이 어느 시기에는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긴 현상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의지가 되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하면 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석가리즘의 겨울이 오는 징조입니다. 대략 몇 가지 징조를 얘기해 봤는데 총 한 15가지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대략 이렇게 몇 가지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면서 우리가 물러날 때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 좀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겨울이 오는 징조 15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살면서 석가리즘 중에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 징조를 미리 알고 있다면 그만큼 또 대처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징조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 RTN 생생정보통 시청하시면서 또 소재학 박사님의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 좋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10년 주기 석가리즘, 이 겨울이 오는 징조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